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.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총리직도 사임하게 됐습니다.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 만에 물러나게 된 건데요. 급작스러운 결정이어서 일본 정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. 관련해서 최근까지 도쿄 특파원이 됐던 JTBC 윤소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그동안 시기가 오면 당연히 출마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왔던 터라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임하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보도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스가 총리가 지역구가 속해 있는 가나가와 현에서 이 자민당 당원들이 스가 총리가 재선에 출마를 하더라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총재 선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조금 다르게 당원 투표 플러스 국회의원 선거로 이루어지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속한 지역구에서조차 내 표가 나오지 않는다. 이렇다는 얘기는 내가 출마를 하더라도 정말 가망성이 없겠구나라는 결정적인 신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조금 비슷했던 좀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지난달 말에 그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가 속해 있는 그 가나가와 현에 있는 요코하마시의 시장 선거가 있었어요. 네. 이 시장 선거에 스가가 자신의 측근을 내보내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그 선거에서도 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민당 안에서는 스가가 나서서 선거를 하면은 다 안 되는구나, 되는 게 없구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그전에도 여러 번 이제 그런 신호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. 왜냐하면 10월에 곧바로 지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거나 해서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선거에서마저도 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9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또 없잖아요. 또 총재 선거가 바로 치러지는 네. 상황인데. 자, 근데 일본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 좀 달라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우선 중의원 선거. 자,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스가 총리가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 승리가 갖는 의미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중의원 선거는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총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당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민당이 지금까지 아베 정권에서는 계속 선거에서 이겼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선거에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쭉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 중의원에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과반수 의석에서 276석을 갖고 있는데요. 거기서 최소 30석은 줄어들 것 같다. 그리고 혹은 어떤 주간지 보도에서는 60석 이상 더 줄어들 수도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립 여당하고 합치더라도 과반에서 아슬아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안팎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민당 안에 그 아베 총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대선 의원들이 있어요. 그 초대선 의원들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그 아우라에 힘을 입어서 많이 이 당선이 됐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역 기반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누가 이끌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. 네. 근데 스가 총리가 저렇게 약간 힘이 없고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일반 국민들한테도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내 자리가 아슬아슬해지는 거 아닌가. 저 60석이 줄어든다는 저 의석 중에 하나가 내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그 스가 총리가 이 어떤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보려고 당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 사실 자기를 총리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니카이 간사장도 바꾸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다시 한번 총재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의혹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은 그런 당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혹이 거꾸로 오히려 그 나쁜 영향을 끼쳐서 당 안에서도 반발을 일으켰던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계획했었던 당 인사도 포기를 하게 됐고 네. 결국 총재 선거도 나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다음 자민당
차기 총재,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,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거든요. 어떻게 네. 보세요? 일단은 그 기시다 후미오라는 전 정조 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그 총재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은 아베 정권 시절에 그 외무상을 지냈었어요. 그래서 네. 외상을 지내는 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꽤 친숙한 인물이고 한데 오늘 오후 한 4시, 5시쯤에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고노타로 행정개혁상 겸 백신 담당 장관이 출마 의사를 굳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 고노타로 이 장관은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면으로도 나쁜 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. 고노는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 여론조사에서 항상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거의 1위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람이 총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나왔었던 사람이에요. 근데 당 안에서 아직 좀 너무 젊다.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튀는 행동을 많이 한다 해서 많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해왔었는데 네. 지금처럼 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정권의 지지율이 낮고 한 상황에서라면 고노타로 장관이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뭔가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자민당을 새롭게 하겠다, 정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면 고노 장관이 총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미지 쇄신을 좀 거듭했는데 자민당도 좀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서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